1950년 7월 16일 제주도 서살오름에서 또 한 번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중의 우발적 비극이 아니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의도적으로 학살한 조직적 범죄였고 그 중심엔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 1948년 제주 44망쟁은 남북분단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민들의 저항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를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군경을 투입해 무차별적인 진압에 나섰다. 3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고 제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사라졌다. 2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또다시 제주도민을 학살의 표적으로 삼는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점령되자 이승만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도망가며 피신 계획을 세웠고 마지막 피난처로 제주도를 고려했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던 그는 제주를 믿지 못했다. 불과 2년 전 자신이 피로 진압한 그곳, 여전히 빨갱이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결국 이승만은 제주에 파견된 군과 정보기관에 사상 불순자, 색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대적인 검거와 숙청을 지시했다. 1950년 7월 16일 제주시 조천읍북촌리 서살오름 일대에 주둔한 군부대는 조천, 북촌, 함덕, 삼양 등지의 주민들을 대거 체포했다. 대부분은 43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엔 고아, 노인, 농민 등 평범한 주민들이 다수였다. 43대 산에 숨어 있었잖아. 빨갱이 가족이잖아. 이런 식의 몰아붙임은 곧 총살 명령으로 이어졌다. 잡혀간 주민들은 서살오름 인근에 있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생긴 탄약고 구덩이, 즉 미사일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시신은 그대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불태워졌으며 위에 또 시신이 던져졌다. 그렇게 확인된 사망자만 218명.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이 학살은 43 이후 또 하나의 피해 기억으로 제주 땅에 깊게 남았다. 그날 이후 유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군은 국가 반역자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사건을 봉쇄했고 정부는 학살 자체를 부정했다. 당시 사회는 빨갱이는 죽어도 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침묵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학살된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주도민이었다. 죄라면 단지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43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승만의 불안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전부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는 국민을 보호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렸고 학살했고 속였다. 제주 44망쟁 때도, 여순 사건 때도, 그리고 전쟁 중에도 그는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이런 자를 여전히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미화해야 하는가? 국민을 두려워한 대통령, 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킨 자, 그를 기리는 일은 서살오름에서 죽어간 이들 앞에 또 다른 모욕이다. 1950년 7월 16일 그날 서살오름에서 무고한 이들이 죽어갔다. 가족들은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다. 그 물음에 지금의 우리가 답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학살은 반복된다. 망각은 학살의 공범이고 기억은 최소한의 저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이승만은 살인자였다고.